중국 불법 어선들이 최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실탄 사격을 받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북 소식통 데일리 NK에 의하면 지난 8월 중국 어선이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부근 북한 서해 앞바다를 돌며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북한 경비정이 총알 공격을 쏟아 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선단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는데, 당시에도 10척의 어선이 모여 함께 조업하던 중 한 척이 단속에 나선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총알 공격이 날아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어부 3명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뇌물을 받기 위해 위협만 할 뿐이었다, 경고 사격을 하다 총탄이 배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실제 사람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아나무인격으로 남의 나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싹쓸이하며 마차를 빚어오던 중국이라도 북한이 세게 나오니 꼬랑지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북한 경비정의 총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어선은 함께 선단을 이루고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견인해 갔으며, 중국 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인식이 좋지 않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맞닿은 라오닝성 단동 앞바다로의 어선 출항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다에 나가지 못한 북한 군대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더욱 포악해지고 있다며 해적질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어 중국인들도 무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의 불법 조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매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중앙에서 내각과 인민무력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에게 전문 고기잡이용 어선 1만 척을 내년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국의 어선들이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며 중국 어선들의 수역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분노해 전문 어선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중앙당국이 발빠르게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북한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북한을 떠난 불법 어선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3년간 우리 서해안 지역에서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집계된 서해안 불법 중국 어선 납포 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94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 조업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불법 조업을 단속할 때 해경이 아닌 해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페페TV에서 입수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 결과, 해군에서는 본래 경찰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국가 안보 관련 역할의 경우에도 해양 안보의 개념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해양법 협약과 관련 국내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해군의 법 집행 권한의 근거가 긍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어선들의 해군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총알 세례로 중국 불법 어선들이 덜덜 떨며 북한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에서도 과거 중국이 한국의 영해로 넘어와 불법 조업하다 공용화기로 두들겨 맞은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중국 어선들은 선단을 잃어 가거도 서쪽 바다 각종 어종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출몰했습니다. 서해 해양경찰청은 서해 중부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정 4척을 긴급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함정은 곧바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여섯 척씩 짝을 이룬 어선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선 중 일부는 쇠창살을 달았으며 대부분 이름이 지워져 있는 무허가 선박이었습니다. 쇠창살까지 달고 다닌다는 것은 해경이랑 붙을 각오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경 측은 경고방송으로 시작해 비살상 무기로 단속 강도를 높여가자 어선 6척이 1500톤 함정으로 달려들며 맞대응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열받은 경비함정은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 개인화기 K2 소총 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 스펀지탄 등 모두 249발을 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신안군 황금어장으로 쳐들어온 중국 어선들은 철망과 쇠꼬챙이, 손도끼를 두른 채 검문검색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해경이 2척을 납포하자 주변에 있던 배들이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고의로 충돌한 것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헬기까지 동원해 대응하면서 납포 과정에서 M60 기관총 450발과 개인화기 K2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에 중국 불법 어선만 330척에 달하다 보니 해경 측에서도 외교당국과 해군 측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경찰청 최고령 함장 전문공 경장은 밤낮 없이 출몰하는 불법 어선들 때문에 해경 대원들의 피로도는 훨씬 심해졌다. 중국 불법 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외교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 측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불법 조업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중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 중국 선박들이 하루에도 몇백 척씩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자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처가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의 수호신으로 불린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납포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500여 척을 침몰시켜 인도네시아 바다의 수여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수시 장관은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부터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도네시아 바다를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 총 500척을 수장시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운 그녀는 임명 초기 때만 해도 장관직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지만 임기를 지켜낸 것은 물론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1기 정부 장관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한 결과 수시 장관이 응답자 중 91.95%로부터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같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2020년 09월 1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체크입니다. 최근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반한 감정을 넘어 혐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점차 사태가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틱톡 인플루언서인 벨라 포치는 최근 틱톡에 공유한 댄스 영상에서 팔에 한 문신을 짧게 내보였는데 이것이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문신은 붉은 심장에서 16개의 광선이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우길기를 연상시킨다는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6일 벨라 코치는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며 한국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우길기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했던 전범기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무기력이 사용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 제주의 한 초등학교 곳곳에서 우길기를 바탕으로 도안된 표표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 경험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길기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라 호치는 문신을 치거나 덮겠다고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호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나라 작은 민족 멍청하다 못생겼다 등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비하 발언을 댓글로 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필리핀 네티즌은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반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라 포치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신들은 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웃는 것은 참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 사과하라, 한국, 취소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밴드리스트에 따르면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하루 만에 약 35만 개가 게시됐습니다. 한국안 현지에서는 사회적 격리기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고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기도 엄청났는데요. 필리핀의 한 누리꾼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2018년 유엔 연설을 거론하며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들의 말은 자신의 더러운 사상을 숨기기 위한 궤변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네티즌들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성 댓글에 필리핀에서의 혐한 감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로부터 시작된 우길기 문신 논란이 개인을 넘어 국민들 간 정서까지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선진 인터넷 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과거 필리핀은 아시아 중에 북의 상징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원조도 적지 않게 해줬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장충체육관 이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한국과 필리핀은 엄청난 경제 적수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 중에 30%는 극빈층으로 월소득 $250 이하입니다. 거의 최빈국 수준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사과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심한 대꾸를 단다며 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 도움이 안쓰러운 상황도 나오는데요. 다른데 글은 몰라도 한국이 그냥 못 넘어가는 바른 필리핀은 6월 25일에 7,500여 명이 참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중에 전사자도 수백 명 겪고 필리핀은 한국의 피를 흘린 동맹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에 타국에 마스크를 보내며 제1순위로 오대한 것이 바로 6월 25일 참전국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당연히 필리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필리핀 보훈처 강당에서 일동 만주 필리핀 대사가 6.25 전쟁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4월에는 $50만 상당의 지원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7월에는 정부에서 K9 부사 마스크 $50만 상당을 추가 지원하고 진단 키트 $15만 등 추가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필리핀의 진빚을 충분히 갚는 모양새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은 일부 교미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국민들이 서로 대대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다양한 협력들이 손상되고 현재 사는 교민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등 지극히 일도에 몰 지극한 댓글 행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사태가 복잡해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민들은 필리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신변의 위협을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 온라인상에서 양국의 날선 대결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에서는 과연 필리핀인 플러스의 달리나 프리 모두 한국에서 나왔나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한국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벨라가 충분히 진심을 담아 사고를 한 것이 보이는데 댓글이 도를 넘어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곳입니다. 한 네티즌은
분명 사회 부적응자 같은 누군가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심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에서 꼭 체크해 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을 사칭하는 이들이